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떠오르게 하는 참으로 기묘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꿨던지라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거든요.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있던 순간 방문이 열렸고 엄마가 들어와서 외쳤습니다. 민주야, 너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있다며?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대체 어제 몇 시에 잔 거야? 3시쯤 잠들었어. 일찍 자야 실수를 안 하지. 엄마가 걱정스레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꿈에 할머니가 나왔어. 뭐? 할머니가? 꿈에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가와서 기특한 우리 강아지, 귀한 우리 강아지 그러시더라니까? 정말이야? 오늘 일이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 너 할머니 꿈꾸면 항상 좋은 일이 있었잖아. 그니깐 아무래도 오늘 느낌이 아주 좋아. 제가 방실방실 웃고 있었는데요. 마치 그 꿈이 길몽인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엄마가 외쳤습니다. 그렇네. 아무래도 너 오늘 대박 날 것 같다. 당연하지. 할머니 꿈꾸면 항상 대박 났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네 오빠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아침부터 오빠가 왜 전화한 건데? 글쎄 말이야. 네 새언니가 이번에 차를 바꾼다지 뭐니. 새언니 차 얼마 타지도 않았잖아. 들어보니까 네 새언니 임신했다고 축하 선물로 사더니 차를 선물해준다고 했다잖아. 와, 지금 타는 차도 거진 새 건데 완전 대박이다. 제가 부러운 듯 외치고 있었는데요. 곧 엄마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오빠가 전화로 하는 말이 새언니가 타던 차를 너한테 주고 싶다고 했다더라고. 뭐? 새언니 차를 나한테? 진짜야? 그렇다니까. 너도 알다시피 네 새언니가 차 관리도 엄청 잘해서 차가 거의 새 차나 똑같잖니. 그러다 보니까 중고로 내놓기가 아깝다고 했다나 봐. 그러면서 너한테 차를 주면 어떻겠냐고 했다잖니. 어쩜 그리도 속이 넓은지 내가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봤다니까. 엄마 말에 저도 격하게 공감했는데요. 사실 집에서 회사까지 교통이 많이 불편한 편이었기에 차를 한 대 살까 알아봤지만 차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승진을 하면 중고차를 한 대 살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새언니도 그런 부분을 익히 알고 있었던지라 새언니가 타던 차를 제게 주자는 말을 꺼낸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거든요. 그때 네가 차 알아본다는 소리 듣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게,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긴 한데 혹시 나 때문에 차를 바꾸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네 새언니가 임신해서 사돈 양반 두 분이 진짜 좋아한다잖니. 근데 지금 타는 차가 좋은 차이긴 한데 조금 더 큰 차로 바꿔준다고 했다더라고. 역시 사업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우리 같은 서민이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네. 암튼 너만 괜찮으면 차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래? 나야 좋기는 한데 그냥 받기 미안해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돈을 주고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닐까? 네 오빠 말로는 나중에 그냥 밥이나 거하게 한번 사달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그걸로 될까 모르겠네. 근데 난 그 차보다 새언니가 날 생각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야. 라며 제가 두 손을 모은 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신기하다는 듯이 입을 뗐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신기하다. 어쩜 꿈에서 할머니를 보면 꼭 좋은 일이 생기잖니. 그지? 나도 엄청 신기하다니까. 내가 볼 때는 오늘 느낌이 아주 좋아. 왠지 오늘 운수 좋은 날이 될 것 같아. 기세를 몰아서 프리젠테이션 잘해서 꼭 승진할 거야.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 다 잘 될 거야. 실수하지 말고 잘하고 와. 어제 내내 연습하고 또 연습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엄마를 향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내 꿈에서 본 할머니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면서 운수 좋은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은 뒤 회사로 갔고 역시나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날따라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임원들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까지 참석을 한 자리였기에 프리젠테이션을 영어로 진행을 했는데요. 끝나자마자 표정을 둘러보니 모두가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잘 해낼 거라고 했잖아. 팀장님이 하셨으면 더 잘하셨을 텐데 너무 긴장이 돼서 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보다 민주 씨 영어 발음이 더 좋잖아. 그러니 민주 씨가 하는 게 맞지. 덕분에 이번에 민주 씨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야. 팀장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허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날 발표를 팀장님이 해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승진을 염두에 두고 팀장님이 제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던 것이 저는 유난히도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 많은 조언을 받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에 생각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좋은 회사에 취업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난 뒤에도 팀원들을 잘 만나다 보니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였습니다. 특히나 팀장님이 좋은 분이라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기들보다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족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막내이다 보니 가족들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비록 돌아가시긴 했지만 할머니부터 오빠까지 세상에 그런 가족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그 와중에 새언니까지 저를 친동생처럼 예뻐했기에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특히나 돌아가신 할머니는 종종 꿈에 나타나셔서 제게 길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물론 아무도 믿진 않겠지만 이상하게도 꿈에 할머니만 나오면 그날은 운수가 대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저는 미신을 믿거나 하진 않았지만 할머니가 나오는 꿈은 무조건 믿었습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기도 했고 꿈을 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꿈에서 할머니를 만나면 잠시나마 그리운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잠시 후 기쁜 마음으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순간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했어? 잘했어. 완전 성공적이었어. 그럼 내가 오늘 근사한 밥 사줄게. 그때 가고 싶어 했던 그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정말? 거기 예약하기 힘들다고 했었잖아. 내가 완전 노력했지. 그러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갈게. 라는 남자친구의 문자에 역시나 할머니 꿈은 완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잠시 후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급히 내려갔더니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차에 올라타자마자 물었어요.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혹시 오늘 회사 안 갔어? 사실 오늘 연차 냈거든. 연차? 무슨 일 있는 거야? 민주 너랑 근사한 곳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지. 뭘 그렇게까지 했어. 난 괜찮은데. 민주 너가 그 레스토랑 진짜 가고 싶어 했잖아. 근데 날짜가 오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데 빨리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랬어. 라는 남친 말에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기에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진짜 운수 좋은 날인가 봐. 운수 좋은 날? 오늘 모든 일이 술술 다 풀리는 것 같거든. 프리젠테이션도 엄청 잘한 거 있지? 진짜? 그 정도였어? 말도 마. 팀장님이 그러는데 앞으로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래. 거기다 새언니가 나한테 차를 선물해 주겠대. 뭐? 차를? 남자친구가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 다시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차를 준다는 거야? 이번에 새언니가 차를 새로 바꾼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타던 차를 나한테 준다고 했대. 아무래도 집에서 회사까지 교통이 많이 불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내 신경이 쓰였나 보더라고. 우와, 역시 부잣집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 비싼 차를 그냥 막 준다고 하네. 그러게 말이야. 근데 나도 그냥 받기는 좀 그렇고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는 해야지. 오늘 진짜 운수 좋은 날이네. 그렇다니까.
거기다 선우 씨가 레스토랑까지 예약했다고 하고 오늘 완전 운수 좋은 날이라니까? 그렇네. 그럼 그 운수 좋은 날에 나도 한몫한 거네? 남자친구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남자친구가 꽃다발과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란 것도 있었지만 많은 준비를 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꽃다발과 반지를 받았습니다. 하루 동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다 보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난 뒤 남친이 말했어요. 이제 다음 코스로 가실까요? 다음 코스라니? 또 뭐가 있는 거야? 이런 날 그냥 헤어지기 아쉽잖아. 내가 분위기 좋은 카페 알아놨으니까 거기 가서 더 놀다 가자. 가보면 알겠지만 민주 네가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카페야. 약간 식물원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 나 그런 카페 완전 좋아하는데. 내가 엄청 알아본 거야. 라며 남친이 손을 잡아 끌었고 차로 20분가량 가다 보니 카페가 나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 남친 말대로 식물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남친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문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내가 이 집 시그니처 메뉴 깨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요즘은 카페에서 좋은 자리 맞는 것도 일이잖아. 그러니까 자리나 지키고 있어. 남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채 카페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만에 남친이 주문한 음료와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많이 기다렸지?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있지? 괜찮아. 카페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라며 남친과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치를 찾다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자리로 돌아가려고 카운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순간 누군가 저를 불러서 봤더니 화장실 위치를 알려준 그 직원이었어요. 저기요.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네? 저한테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기 제 전화번호거든요. 시간 나실 때 아무 때나 연락 좀 주시겠어요? 남자가 다급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말하는 내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날 처음 본 남자였기에 제가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봤는데요. 남자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니고 여기 카페 사장입니다. 여기 명함 드릴게요. 제가 딴 맘이 있거나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쪽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카페 사장이 낯선 사람임에 분명했지만 그에게서 절실하게 와닿는 무엇인가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명함을 받아들었더니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 저한테 명함 받은 건 남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기에 머리가 멍해진 채 자리로 돌아가서 한동안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갔는데요. 제 손에 들려있던 꽃을 보던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갑자기 웬 꽃이야? 아, 선우 씨가 오늘 프로포즈 했어. 그래? 이제 보니 오늘 진짜 운수 좋은 날이네. 근데 프로포즈 받은 사람 얼굴이 왜 그래? 진짜 운수가 좋은 날이긴 한데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 걸리는 거라니? 라는 엄마 물음에 카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자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 사장이 너한테 명함을 주면서 연락을 달라고 했다는 거지? 혹시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경계했는데 그 사장이란 사람이 나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다 표정을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어. 그래? 그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연락 한번 해봐. 아니다. 주말에 같이 한번 가서 물어볼까? 바람 쐰다는 생각으로 한번 가보는 거지 뭐. 라는 말에 제가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이기도 했고 난데없이 명함을 건네는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엄마와 함께 다시 그 카페로 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근데 미리 연락을 하고 왔어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혹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잖아. 그게 내가 미리 문자 보내놨어. 혹시 모르니까 엄마 휴대폰으로 보내지 그랬어. 괜찮아.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어. 우선 얼른 들어가자. 엄마와 함께 카페로 들어가자 카페 사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사장이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우리 딸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 대체 무슨 말이죠? 저기, 그때 같이 왔던 남자친구분하고는 결혼하실 생각인가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사실 그날 그분이 누군가랑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날 프로포즈 했어요. 근데 남의 말 엿듣는 거 실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리다 보니까 다 듣고 말았네요. 거기다 제가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신뢰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그날 남자친구분 통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심상치가 않았다니요? 라며 제가 사장을 뚫어져라 바라보자 사장이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중 잠시 다른 테이블 좀 확인하기 위해 남자친구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는데요. 주문 후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친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준비했던 건데 당연히 넘어왔지. 너도 알다시피 민주가 너무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잖아. 민주 쟤는 세상이 전부 아름다운 줄로만 안다니까. 그런 거 보면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자괴감도 들고 그렇다니까. 아니, 생각해봐.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지질이 고생하고 있는데 민주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세상이 그냥 다 아름다운 거잖아.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진짜 빡칠 노릇 아니겠어? 진짜 웃긴 게 뭔 줄 아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라는 인간들이 나한테 물려준 게 암밖에 없더라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겠냐? 뭐? 나 암수술 받는 거 민주한테 말했냐고? 미쳤냐 내가 그걸 말하게? 제발 안 되면 모를 텐데 굳이 뭐하러 말해? 그렇잖아, 내가 민주한테 가족 중에 암 걸린 사람 있냐고 묻기도 했었는데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결혼해서 내 자식이 물려받을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더욱 결심했다니까. 거기다 우리 부모가 빚도 많은데 오늘 들어보니까 곧 승진도 할 거라고 하더라고. 뭐? 미쳤냐? 결혼 전에 그런 말을 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 제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결혼하고 임신한 뒤에 말하려고. 그럼 제 성격에 절대 이혼한다는 말 못할걸? 이제야 내 앞날에도 광명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딱 기다려라.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혼할 참이야. 내가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결혼하면 사회는 네가 봐줘라. 왜긴 왜겠어. 내 주변에 네가 제일 멀쩡해 보이잖아. 라며 떠들어대고 있더랍니다. 사장의 말을 듣고 있던 순간 말문이 막힌 채 몸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던 남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결국 제가 숨을 고른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제 남자친구가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옆에서 들었던 거라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핵심은 전부 말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한 말도 하긴 했지만 그건 차마 말 못하겠네요. 순간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나요? 굳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우리 딸한테 관심이라도 있는 건가요? 네? 저기 그런 게 아니고. 사장이 멈칫거리고 주저주저하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입을 뗐습니다. 당신 말이야, 우리 딸한테 땀만 먹고 거짓말하는 거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묻는 말에 왜 대답을 못해? 저기 사실은
제 동생도 그런 놈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했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그쪽 남친처럼 모든 걸 속이고 우리 집 재산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줄 듯이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 친가 쪽이 전부 암이었다는데 그걸 감쪽같이 숨기고 결혼한 거죠. 물론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 아버지 안 걸렸다고 병간호를 시킨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진짜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었습니다. 제 동생도 그쪽처럼 세상 착하기만 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다가 워낙 연락이 안 돼서 동생을 찾아가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뒤로 바로 집에 데려와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 이혼을 하긴 했지만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요. 그날 그놈이 전화하는 걸 듣고 있는데 동생이 생각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사장이 우리 앞에서 눈물을 삼키느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장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엄마가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 믿으셔도 되지만 꼭 알아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간한테 당하고 나면 멀쩡한 사람도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우리 가족도 한동안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라는 말에 고맙다는 인사말을 남긴 채 그곳을 나왔는데요. 엄마가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선우 뒷조사 좀 해봐야겠다. 엄마가 뒷조사를 어떻게 해? 물론 나는 못하겠지. 대신 사람 사서 하면 되는 거잖아. 사람을 산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들어보니 요즘은 우리나라도 탐정이라는 게 합법이 됐다는데 그런 곳에 의뢰하면 뒷조사도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 곧 남친 뒷조사를 시작했더니 그 사장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며칠 뒤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내가 알아봤더니 너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했어. 그럼 그 카페 사장 말이 진짜였단 말이야? 진짜였냐고? 이거사, 그 사장이 말한 건 세 발의 피였어. 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 집 부모가 사는 집도 월세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학가에서 같이 살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속이고 결혼할 생각이었고 거기다 그 부모라는 사람들 빚도 어마어마하고 선우 걔도 빚이 천지라고 하잖니. 그것뿐만 아니라 빚이 그렇게나 많은데 무슨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넌 눈치 못 챘던 거야? 뭐? 도박? 그건 전혀 몰랐는데?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긴 했어. 너 설마 그놈한테 돈 빌려준 거야? 아니, 엄마도 알다시피 아빠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대 돈 빌려주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돈은 안 빌려줬지. 다만 그때 급하게 쓸 일 있다고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하길래 그럴 돈은 없다고 하면서 50만 원인가? 그냥 빌려줬는데 그 정도 돈이면 그냥 못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거든. 그 5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왜 빌려주고 난리야. 그게 그냥 빌려주긴 했는데 30만 원은 우선 갚더라고. 아마도 나랑 결혼해야 하니까 갚았던 모양이네.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그동안 제게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거든요. 결국 며칠 뒤 부모님과 함께 남친을 만나러 갔더니 남친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올 거면 미리 말하지 그랬어. 다른 게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할 말이라니? 무슨 말인데 그래? 무슨 말이긴 뭐가 무슨 말이야. 알고 봤더니 우리 딸한테 말한 게 전부 거짓말이던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숙할 줄 알았어? 엄마가 따져 묻자 남친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멍하게 풀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남친이 바로 표정을 바꾼 채 오히려 엄마에게 따져 물었어요. 설마 제 뒷조사라도 한 겁니까? 그건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거 모르는 겁니까? 범법행위를 했다는 증거 있어? 있으면 가지고 와보던지. 증거 있으면 찾아서 가지고 와봐. 그리고 법정에서 보면 되겠네. 근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나 모르겠구만.
법정에서 우리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건 우리 딸한테 줬던 반지 돌려주는 거니까 다시 받고, 꽃은 우리 딸한테 빌려간 돈이 좀 남았다고 하던데 그걸로 퉁치자고. 라며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빠도 전 남친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우리 딸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네놈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지옥을 보게 될 거야. 그런 줄 알아. 젊은 놈이 나쁜 것만 보고 배워가지고 어디서 세상을 그따위로 살고 있어. 라는 말에 전 남친이 후다닥 그곳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전 남친과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날 부모님과 함께 나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모님의 엄중한 경고에 2번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 카페 사장이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채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싱긋 웃으며 입을 뗐어요. 그때 일이 하도 고맙고 해서 내가 초대했어. 사람이 참 괜찮더라니까. 엄마,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엄마 귓가에 속삭이자 엄마가 장난기 가득한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얘가 뭐라는 거야? 민 사장이랑 내가 얼마나 친한데 모르는 사람이라니. 친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래봬도 내가 그 카페 단골 고객이다 그 말이야. 안 그래요 민 사장님? 우리 절친 맞지? 네, 맞습니다. 카페 사장이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가 저를 데리고 그 카페에 자주 갔고 카페 사장도 집에 가끔 와서 식사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네, 그 카페 사장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우리 둘을 연결해주기 위해 엄마가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아들을 낳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며칠 전 시누이의 임신 소식이 들려와서 시댁에 다 같이 모였더니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집안이 잘 된 거 아니겠니? 어머님, 제가 한 것도 없는걸요. 사부인이 훌륭한 사익감을 소개해줬는데 한 게 왜 없어? 난 말이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시어머님의 두 눈에 감격의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니 그날 할머니가 꿈에 나왔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전 남친으로 인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채 그냥 잊고 말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날은 정말로 운수가 좋았던 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전 남친의 실체를 모르고 결혼을 했더라면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테니까요. 시어머님이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만 제가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든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